주가 조작은 대주주나 특정 세력들이 주가를 조직적으로 끌어올린 뒤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떠넘기고 차익을 실현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주가 조작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시세 조종과 허위사실 유포, 내부 정보 이용입니다. 먼저 대표적 주가 조작 방식 중 하나는 시세 조종입니다. 최근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이 주가 조작 1호로 적발한 슈퍼리치와 금융 전문가들이 연루된 사건이 대표적 시세 조종 사례입니다. 숨겨진 대형 호재라도 있는 양, 높은 가격에 다량의 매수 주문을 반복해 넣는 방식으로 시세를 왜곡해 투자자들을 속인 뒤 팔아치워 부당이익을 취하는 게 흔히들 작전이라고 부르는 주가 조작 방식입니다. 최근 적발된 이들도 1,000억 원을 동원해 코스피에서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집중적으로 노려 수만회 가짜 거래로 주가를 2배나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희대의 작전주로 꼽히는 루보 사태 당시엔 주당 1,200원이던 주가를 5만 원대로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허위 사실 유포행입니다. 거짓 사실이나 과장된 소문을 퍼뜨려 투자자들의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지난 2011년엔 국내 한 기업이 췌장암 투병 중인 스티브 잡스에게 자신들이 개발한 췌장암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해보라고 제안해 유명세를 탔는데 1,000원이던 주가가 3배 가까이 뛰었다가 곧 상장 폐지됐습니다. 가짜 호재를 공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소액주주 1,000여 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정보 이용 행위입니다. 내부 정보 이용은 진짜 정보지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미리 이용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허위사실 유포와 함께 대표적 불공정 행위로 꼽힙니다. 특성상 그 회사 대주주나 임직원이 범인인 경우가 많은데 결국 이런 정보를 알 수 없는 개인 투자자들은 일방적으로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들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엔 들통이 나도 처벌이 별로 세지 않다는 점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하겠다고 경고한 것도 그동안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뜻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공정 거래 행위로 기소된 사건 중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비율은 2020년에 40.6%에서 2021년엔 61.5%로 더 높아졌습니다. 또 재범률은 2019년 16.8%에서 2020년 29.7%로 크게 오른 뒤 2021년에도 28%를 기록했습니다. 범죄가 적발돼도 처벌이 솜방망이다 보니 주가 조작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다 부당이득 추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소위 남는 장사가 되기 때문에 주가 조작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국내와 달리 해외 주요국들에선 주가 조작을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먼저 세계 자본시장의 중심 미국에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에 처합니다. 지난 2001년 분식회계를 통해 주가를 조작한 글로벌 에너지 기업 앨론의 케네스 레이 회장이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아 재판을 받다 숨지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합니다. 실제 중국의 한 종합물류업체의 주가 조작 사실이 적발되자 당국은 우리 돈 1조 원에 가까운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